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3, 4분기가 턴어라운드가 될 거란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번 올라간 뒤에 잘 안 빠지는 모습, 강한 매수세가 받침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관 동향부터 보시면요, 특히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가 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과거와 좀 달라지는 모습이죠.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 6일째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로 들어갑니다. 저가 매수, 이미 2단계는 지났고요. 그 다음에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 2단계와 3단계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매수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죠. 외국인의 매수 동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50%, 발행 주식이 50%는 아니죠. 외국인 한도는 30% 걸려 있습니다. 15%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게 60%가 넘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파생 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옵션 시장이랑. 그래서 삼성전자의 큰 방향을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제가 94년도에 증권사 들어와서 PB와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하는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한다. 대세 상승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단계도 강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대차 추이와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시면은요, 대차가 많이 줄었죠. 눈치채고서 공매도 하려고 했던 물량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폭증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신용으로 샀다는 거죠. 그리고 담보대출, 개인이 담보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고, 다른 주식을 살려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담보로도 맡기고 대출 받아서 사고, 삼성전자에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어떤 리스크일까요?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이 구간에서 갑자기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외국인들의 매수 단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고 있는 중이고, 공매도 세력들 숏 커버나 스퀴즈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 신용 매수와 담보대출, 변동성 리스크, 8만전자, 9만전자 급등 가능성도 있고 다시 4만전자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 때문에.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성 리스크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놔야 됩니다.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최근에 몇 가지 이슈가 나왔었죠. 특히 오너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8만전자 얘기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악재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HBM 수율이 개선됐고, 올해 콜테스트 통과, 납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분기가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 그래서 2, 4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나도 주가가 안 빠진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2, 4분기가 바닥이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HBM, 삼성전자가 HBM에 중요한 문제를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콜테스트를 통과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미 AMD와 브로드컴에 납품을 했고,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턴어라운드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오너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유보가 100조가 넘어요. 그동안 M&A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소규모였죠. 보시면은 의료 AI, 로봇, 레인보 로보틱스, 그 다음에 오디오, 플렉트 그룹, 디지털 헬스케어, 금액이 작았습니다. 6번의 M&A가 있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7번째 M&A가 기존의 사이즈와 완전히 차이가 나는 대규모 M&A가 될 거란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추진이 됐던 겁니다. 증권가에 관련 얘기들이 이미 돌고 있습니다. 박 대표의 단체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트워크인데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PB,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 들어있는 방에서 공유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 7번째 M&A, 배너에 있는 번호 숫자를 7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7번째 M&A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박 대표가 입수한 특급 정보, 과연 7번째 M&A는 어떤 게 될 것인가? 기존의 M&A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오너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나면서 추진하는 7번째 M&A. 그리고 자사주,
자사주가 얼마가 되든 자사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4조 가까이 되죠? 소각도 시키고. 근데 자사주는 여러분 주가가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하방 경직성은 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면을 보여줘야 되고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HBM. 그 다음에 3, 4분기 턴어라운드입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성은 막아줍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HBM3 12단 선제 양산에 나섰다. 콜테스트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열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미리 AMD와 브로드컴에 납품을 했고 엔비디아 콜테스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ASIC 그 다음에 AI 가속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AI 가속기는 이게 엔비디아 제품인데 여러분 작년에 생각나십니까? 엔비디아와 TSMC가 불화설이 돌았어요. 설계 결함 때문에. 그때부터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삼성전자의 공급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도 AI 가속기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는 GPU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니죠. 진화가 된 것뿐입니다. 에너지율이 떨어지죠. 1세대 인공지능은 ASIC이 최초입니다. 특정 용도에 맞춰 생산이 됐고 에너지율이 뛰어나고 범용성은 낮지만 벌써 인텔, 구글들은 빅테크들이 GPU보다는 ASI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엉망이고 에너지율이 떨어지죠. 삼성도 ASIC 시장에 참여합니다. 반사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실적. 2, 4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 올라갑니다. 3, 4분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너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M&A가 추진이 되는데 7번째 M&A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사주 하방 경직성은 있지만 추세는 못 바꾼다는 거. 추세는 기술력과 실적으로 증명합니다. 5번째 엔비디아 콜테스트 앞두고 선제 양산을 시작했다는 부분. 콜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삼성의 차세대 수익은 ASIC과 AI 가속기입니다. 어쨌든 발목을 잡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됩니다. HBM. 그리고 3, 4분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외국인이 주가가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차트 보시면요. 삼성전자 일단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코스피 차트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코스피 올라가는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주봉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한 5, 6개월 이상 기다가 위로 터졌습니다. 과연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8만, 9만 전자 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는 건 아닌지 4만 전자까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인의 동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봉입니다. 여기 나오죠. 박스권입니다. 5만원부터 9만원 10만원 돌파 못했었죠. 10년 내 최대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혔던 이유는 HBM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된다는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이 악재가 끝나가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 콜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세 번째, ASIC과 AI 가속기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7번째 M&A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여기서 주봉상에서 봤을 때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일정 정도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공매도와 신용담보대출 때문에 급등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위에서는 일부 매도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위에서 비중의 50%는 정리하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있거든요. 삼성전자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외국인의 단계별 매집 매도 전략입니다. 외국인의 매집 단계가 3단계에서 4단계로 갈 때쯤 정리하고 나와야 돼요. 이때 50%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략이 들어가 있고 기관과 외인이 매집하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10 3158 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과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소부장 초기 매집주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R 보내시면 되고요. 박 대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에 초대해드립니다. 공식 채널방 시황
속보,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매매 신호도 드리는 방이니까요.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를 입장이라 보내시면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소통방입니다. 공식 채널방. 그리고 박 대표가 최근에 전체 시장이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 방산, 원전 이후 기관과 외국인이 1단계 매집 시작된 다음 단계 대장주 종목들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수혜주도 있고요. 탑픽 히든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리포트 연말까지 지금 미리 선침해 두시면 대박이 날 종목들, 현재 매집이 진행 중인 종목들입니다. 문자를 히든이라 보내주시면 배너 있는 번호로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말 그대로 히든 리포트입니다. 아직 티가 안 나게 기관과 외국인이 초기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언제까지 조선, 방산, 원전만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관과 외국인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문자 히든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관련해서 여러분 매매 전략, 외국인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삼성 R 리포트 있습니다. 매매 전략과 그 다음에 소부장 종목들, 초기 매집주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입장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히든, 전 업종과 섹터에 걸친 기관과 외국인의 히든 종목들, 조선, 방산, 원전 이후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여러분, 박 대표가 94년도에 증권사 들어갔을 때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요. 이 30년 차트거든요. 95년인가 6년부터 이게 보시면은 그야말로 정배열로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근데 최근 4, 5년 사이에 주가 흐름이 박스권에 갇혀버립니다. 아까 제가 월봉에서 보여드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HBM 때문에 삼성과 퇴직임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지 몰랐다 그럽니다. HBM을 늦게 시작했어요. 하이닉스보다.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파운드리, 이 TSMC에 완전히 뒤쳐져 있죠. 이 악재 하나가 해결이 되고 이제 남은 건 파운드리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HBM 악재는 끝나가고 있고 2, 4분기가 바닥이고 3, 4분기 턴어라운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이 AI 시대에 맞게 ASIC과 AI 가속기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10년 정도 묶여 있었던 주가가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뭐죠? 오너 리스크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부당승계 관련 소송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무죄 판결로.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할 재료 중에 하나가 HBM인데 이게 끝났고 오너 리스크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괜히 매수로 돌아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오너 리스크가 끝났기 때문에 M&A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에 1번부터 6번까지 M&A는 소규모였습니다. 그죠? 7번째 M&A.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운명이 달린 M&A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숫자 7을 보내시면 제가 관련된 M&A 관련 기업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아마 주가가 여기서 발목을 잡았던 악재를 깨고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M&A 얘기는 9월달쯤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8, 9월 사이에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와서 뚫고 올라갈지 직전 고점을, 아니면 일정 구간에서 부딪히고 내려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지 여러 가지 가능성과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부 매도를 해야 될 거고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50%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삼성전자가 제대로 추세 전환을 한다면 소부장 종목들도 난리가 날 겁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박 대표의 리포트는 삼성전자의 매매 전략과 소부장 저가 매집주 종목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내용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 업종과 섹터에 걸쳐서 조선, 방산, 원전 이후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인 기관과 외국인의 초기 매집주 종목들 문자 히든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매매하실 때 급등 급락이 나올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문자를 삼성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만 해당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문자 신호를 문자로 드리는 거
문자 샘플은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전화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매도도 비슷하게 나갑니다. 문자로 드릴 거니까 매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문자를 삼성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전략입니다. 파생 시행과의 연동 때문에 지분이 15%밖에 없어도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지난달부터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매도 대단했었죠. 엄청나게 팔아댔습니다. 하루에 1,400만 주씩 팔았어요. 이제 매수로 돌았습니다. 근데 매수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갔고 서서히 3단계로 가는 중입니다. 이 중간 정도 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살짝 급등 가능성이 생깁니다. 4단계로 가기 시작하면 주가 폭등합니다, 여러분. 이때 일단 50%는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 구간에서 나머지 50% 정리해서 소부장 종목들, 반도체 아니면 다음 단계 조선 방산 원전 이후 다음 종목들 포트를 다양화시켜야 되겠죠. 코스피가 여러분 3,000원 됐는데 4,000까지 가려면요 조선 방산 원전만으로 안 됩니다. 물론 3전도 가야 되겠지만 이미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른 섹터의 종목들을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1단계 매집줄 리스트입니다. 상법 계정 수혜주 탑픽 5종목까지.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리포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히든이라 보내시면 삼성전자를 올라왔을 때 50% 정리해서 살만한 히든주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 히든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